네, 21번 문제입니다. 21번에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상황을 잠깐 보니까 A, B, C, D, E라는 유치원이 있고 분류 원화수 관할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항이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화수에 대한 이런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분류는 여기, 그리고 관할교육지원청은 보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원화수를 중심으로 봅니다. 원화수가 지금 여기 E는 46으로 매우 적고 A는 223으로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46을 역추적해 볼게요. 급식을 실시하는데 원화수 50명 미만의 사립은 급식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50명 미만 보고 이 걸리죠? 사립인지 보고 공립이니까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지웁니다. 그리고 또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포함시킬 수도 있고요. 이에 관한 거니까 이는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살짝 이렇게 쭉 봐서 뭐가 제외되는가 보면 제외되는 조항이 또 없죠. 그래서 리을 바로 틀리다고 나와주고요. 그럼 이제 디귿만 보면 되는데, 디귿은 설비를 갖춘 D 유치원에 관한 것이네요. 그럼 이제 또 D 유치원을 보는 겁니다. D 사립 74명 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봤고요. 그리고 이 항에 따라 제외되는 유치원 아니죠. 영양교사의 배치 기준이 다음과 같다. 영양교사 1명 둔다. 원화수 각 200명 미만일 때 2개 이내에 공동으로 둘 수 있다. D 보시면 200명 미만이고요. 병도 200명 미만이니까 D랑 E에 공동으로 영양교사 둘 수 있네요. 관할교육청 같으니까. 그리고 100명 미만이니?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100명 미만입니다. 전담 직원 둘 수 있고 영양교사 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디귿선지 보면 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담 직원으로 통하여,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 그래서 정답은 4번. 나머지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22번 역시 법조문입니다. 일단 조항은 하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항이 중요한데, 선지를 보니까 이것도 역시 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위촉한다, 호전한다, 직무를 수행한다, 뭐 기준이 될 수 없다, 뭐 위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보고 각 매칭되는 항이 하나씩 있을 거라는 판단을 일단 하시고, 다음 이제 심사위원회라고 한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 직무 관련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심사위원회로 일관되게 말을 해주고 있으므로 뭐 다른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여기를 보면 이제 구성,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구성, 그리고 이거는 대상 자격, 그리고 여기는 임기, 요거는 뭐 직무 관련성 관련한 거고. 그래서 직무 관련성에 관한 거 먼저 볼게요. 여기 4번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죠. 여기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까지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과 대상 자격 어떤 걸 먼저 볼까요? 구성 먼저 볼게요. 3명은 국회가 위촉한다. 2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3명은 국회가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죠.
그래서 저는 뭐뭐 하거나, 그리고 뭐 또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체킹을 해버립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나오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번 볼게요. 이것도 호선한다 찾아보면은,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예, 구성이 여기까지인데, 지금 호선이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은 여기는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니까 틀렸습니다. 이게 말이 일치해야 됩니다. 뭐 임명하거나 위촉하니까 뭐 호선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언어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3번 보겠습니다. 4년을 초과하여 임기로 가야 되겠구나.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만료되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러니까 2년 하고 그리고 2년 하다가 후임자 안 되면 계속할 수 있으니까 4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정리하자면 이런 거는 뭐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조항이 하나인 경우 이 항에서 그러니까 여긴 심사위원회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디테일을 주고 구성, 대상 자격, 임기 그래서 이거랑 선지 매칭해서 보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23번입니다. 역시 조항 하나로 되어 있고요. 표가 이렇게 있고 표는 여기 사항에 대한 쭉 이렇게 해서 이하 기여금이라 한다. 그리고 기여금에 대한 세부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중요하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정보가 많은 이 밑에 부분, 하단 부분이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는 플랫폼 운송 사업이고 이거는 정의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연결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하는 경우 한정해서 허가하거나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통 이런 거는 기억에 선지에 넣어서 낚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허가하는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에 나와 있고 가백의 사업기간 15년 해서 허가할 수 있다. 한정하여 허가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0년 이내에서. 그리고 플랫폼 운송 사업 맞고요. 뭐 기억이 너무 당연하게 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볼게요. 왜 디귿을 보냐면 이렇게 기억이 3개고 여기서 만약에 디귿이 맞다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기억을 처리했으니까 디귿이 틀리다면 니은이나 리을을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디귿을 보는데 1개월 동안 2만 회 운행하여 3억 원 올렸다면 40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특이 조건을 찾아보면 다만 허가 대수가 총 300대 미만이라고 하죠. 300대 미만입니다. 위에 싹 안 보고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200대 미만이니까 요거 적용하면 됩니다. 매출액 몇이죠, 여기? 지금 여기 3억이라고 나오죠? 매출액 대비 적률이 1.25%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8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400만 곱하기 8 하면 3,200만 원이 바로 10%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100%로 해주면 3억 2천이 되겠죠. 그래서 요 매출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그 기여금이 4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이게 계산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기여금 뭐 산정 방식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매출액 대비 정률 이거 선택하면 400만 원 미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디귿 정답. 그래서 2번으로 정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아끼도록 하죠.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예, 24번을 보는 순간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문단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문단이 있고 선지도 5개가 있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특정해주거나 뭐 표를 짜주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리듬을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지 1번,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산정액입니다. 뭘 물어보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속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소에 의한 방법으로. 그리고 유류분 권리자. 그래서 저는 이 유류분 권리자 요 2개 겹치는 걸 먼저 볼게요. 유류분 권리자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유류분 권리자 여기 있네요.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1번 보겠습니다. 어,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누가? 그의 자녀, 직계 비속이겠죠. 유류분 권리자가 직계 비속의 경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뭔 난리를 치든지 간에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 비속의 경우니까 될 수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음, 만약에 이게 이런 경우에는 뭐 제외한다라면 이 뒤에 나와 있겠죠. 근데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으로 넘어가므로 단정하고 컷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보겠습니다. 삼촌인 반계혈족만 있는 경우 그 반계혈족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없는지부터 볼게요. 지금 유류분 권리자의 어, 음, 지금 직계 비속, 배우자, 존속, 형제, 자매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인을 볼게요. 상속인은 맨 위에 나와 있네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에 들어가 있네요. 상속인은 될 수 있고 유류분 권리자가 어, 희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존속, 형제자매라고 딱 못을 박아주네요. 때문에 유류분 관리자는 될 수 없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류분 없기 때문에 삼촌인 반계혈족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상속인은 될 수 있지만 유류분 관리자는 될 수 없겠죠. 이 사람이 다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5번은 맞고 예, 뭐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는 유일분 반환 청구권 뭐 여기 바로 밑에 요 문단에서 연결하셔서 보면 되고요. 바로 보이네요. 소외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옵니다. 틀리고 뭐 한 김에 계속 할게요, 그냥. 유류분 산정액은 그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내용에서 나왔는데 지금 법정 상속분 2분의 1의 유류분이 인정돼. 2분의 1이라는 단어를 빨리 찾습니다. 2분의 1 여기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비속의 경우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이 그가 참 거슬리네요. 그래서 언어를 할 때도 뭐 이런 뭐 이런 거 하면은 꼭 앞에 있는 거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법정 상속분이 무엇인가요?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종종 쓰는 낚시인데 여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의 유류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인 거죠. 명백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고 보시고 3번 그냥 보세요. 예, 25번 역시 와입니다. 길이가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예, 그냥 하는 수밖에 없죠. 여기 또 피곤해집니다. 여기 조항이 나눠져 있는데 세 개로 나눠져 있고요. 여기는 그냥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용어를 중심으로 봅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용어를 당연히 이 뒤에서 써주기 때문에 이걸 구구절절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럼 그걸 우리는 역추적합니다.
선지를 바로 보시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기억에 있고요.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연명 의료 계획서,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 중단 결정 이렇게 있어요. 4번부터 보면 4호를 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사전 연명 의향서는 비교적 명백하게 나와 있네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기억에 보시면 17세 환자가 직접 작성했다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아니죠. 그래서 다행히 여기서 하나 주셨고요. 선지 하나 주셨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 4번과 여기 연결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연명 의료 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니까 연명 의료 계획서는 2번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니은 선지 바로 볼게요. 그 연명 의료 계획서가 등록 보관되어 있는 경우 연명 의료 계획서란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그럼 포인트는 여기였네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 보관을 하여야 하겠죠? 하고 있겠죠? 보관되어 있는 경우, 오케이. 말기환자의 요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맞고요. 의료기관에서 문서로 작성한 거 맞고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거로 봐야 되느냐? 그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상당히 고난이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틀리기 쉽다고 봅니다. 저도 틀렸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는 것이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을 원하는지 아닌 건지 지금 그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 낚시를 해놔가지고 지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라고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이 아니라 뭐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뭐 이런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니은이 틀리게 됩니다. 니은 제끼면 디귿 리을 남고 자 똑같이 디귿에서도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이고 지금 그 밑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라고 하죠. 근데 지금 21세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뒤에 항으로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담당 의사의 확인이 없더라도에서 영어 1호는 날아가고요. 담당 의사가 확인한 경우 일단 미성년자도 아니고요. 여기도 담당 의사와 해당하고 확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때문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여기까지 맞게 해줬고 그 다음 1년 전에 작성해둔 거 기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뭐 이거를 의사를 작성한 한 것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가 있는 것인지 봐야 되는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리을이고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는 모두의 합의된 의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거는 이상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아까 전원의 합의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죠.
전원의 합의 이 밑에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필요하고 그리고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의 확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리을은 맞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네, 26번인데요. 저는 이게 처음에 25, 26 세트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읽어보니까 친구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와 가족 단위로 입장한 사람의 수를 옳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 예시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일단 2명의 친구 단위 또는 4명의 가족 단위니까 여기는 둘 단위, 여기는 넷 단위고요. 발권 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또는 4명의 단위당 한 장의 표를 발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객이 총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모두 50장의 표가 발권되었다. 이렇게 돼서 이 158을 소인수분해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참 좀 골치 아파지겠죠? 이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총 50장의 표가 발권됐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를 사람의 수니까 2로 나누세요. 15, 17, 19, 21, 23 장의 표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32, 4, 3, 31, 30, 그리고 4, 2, 9, 그리고 4, 2, 8 이렇게 돼가지고 모두 50장의 표가 발권되었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은 50 되는 거 지금 이거밖에 없거든요. 4번. 그래서 이게 출제자가 정확히 뭘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문제는 좀 그냥 막 굳이 뭐 더 막 힘들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4번 해주시고. 네. 이게 그냥 이해가 안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해 안 가면 꼬여가지고 계속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인수분은 최악이고요. 예. 네, 27번입니다. 27번.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전혀 뭐 영양가 없는 문제고요. 영양가 아니라 제목이 영양가가 별로 없습니다. 상황 보면 최근 20년간 AF의 질병 R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A일 것이다. AF, 뭐 CD 이렇게 선지에 곳곳에 박혀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위에 있는 자료를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고요. 다만 전파 속도를 의미하진 않는다. 잠깐만. 전파 속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질병을 비감염자에게 옮긴다는 뜻인데 4명, 그러니까 R0이 4라고 한다면 치사율이라는 것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다 읽고 풀면 답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짧은 선지를 위주로 먼저 풀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병의 전파 속도나 치사율을 구분해 줘야겠죠? 그러면 4번에 지금 치사율 박혀 있고 전파 속도, 그러니까 4면 걸리는 시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C질병이 전 국민을 감염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라고 나오죠. 그럼 D질병의 절반일 것이다 라고 나오면서 굉장하게 매력적으로 오답을 만들어 놨겠으니까 3번 바로 제껴주고요. 예방조치가 없다면 이 1, 2번을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조치가 없을 때라는 단어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네요. 1보다 크면 전체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그 1보다 작을 경우에 대한 거는 나오니 했을 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와 E까지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전 개체군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지만 F는 0.5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지금 한 명에게 비감염자에게 옮긴다면은 옮기고 해서 쭉 유지가 되겠지만 0.5라면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알 수 없음. 그래서 제껴주고 발병 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질병, 아까 유의 깊게 봤던 치사율
질병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도 제껴주고 4, 5번이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치사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진짜 심하게 좀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선지입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치사율을 이런 단어는 상식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죠. 어, 일단 여기에 치사율에 관한 정보에선 정확하게 알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쭉 봐서 치사율을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4번 제껴주고 5번 바로 정답. 예방 조치가 없다면 여기도 숨어 있었군요. 한 명당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의 평균은 B가 D의 5배일 것이다. 그러면 B랑 D는 5배수가 많고요. B가 더 빠른 것이죠. 그러니까 B가 5배일 것이다. 맞고요. 그리고 감염시킨다는 게 이게 옮긴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비감염자에게 옮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8번입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요.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과 배상자, 배상자, 사과 상자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대단하고요.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몇 번을 해서 안 틀렸다면 도전해볼 만합니다. 이거 좀 핏센 머리가 있으신 분들이 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 개의 과일 상자가 있고 각 상자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씁니다. 얼마 안 걸려요, 시간. 사과, 배, 사, 엔, 대 이렇게 쓰고 이름표대로 내용물이 들어있는 상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 사과만 그리고 배만 그리고 사과와 배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죠. 이름표대로 내용물이 들어있는 상자가 없으니까 사과에서는 배만 있거나 아니면 사, 엔, 배가 있겠죠. 그리고 배 상자에서는 사과 있거나 사, 엔, 배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 엔, 배에서는 사과만 있거나 배만 있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사과와 배 상자에서 하나를 꺼내서 확인해서 사과라면 요거 먼저 봅니다. 기억. 사과와 배 상자에서 과일을 꺼냈는데 사과라면 요거죠, 요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사과만 들어있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와 배가 들어있을 것이고 여기는 배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 상자에는 배만 들어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니은 배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서 확인한 결과 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배 상자에서 꺼냈는데 사과 아니면 사과엔 배니까 여긴 사과엔 배고 사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사과 상자에서는 사과와 배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사과와 배를 여기서 썼으니까 배 상자에서 여기는 배만 들어있는 경우. 그래서 사과 상자에는 사과와 배가 들어있다가 X. 디귿 사과 상자에서 과일 하나를 꺼내어 확인한 결과 배라면 그럼 사과엔 배이고 여기는 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 배 상자에는 사과만 들어있다. 그럼 사과와 배 썼으므로 사과만 들어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정확하고 쉽게 풀 수 있는 거를 머릿속에서 어렵게 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그냥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29번 문제인데요. 갑이 귀가했을 때 정확한 시각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보통 생각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막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이 진짜 많이 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게 쉬운 것도 섞여 있지만 리스크 차원에서 피하는 게 좀 정신 건강에 좋긴 합니다. 갑은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없어서 일단 그러니까 X가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지금 을의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이동을 했다.
정오로 맞췄으니까 이거는 여기는 사람이겠고 이 당시에 X는 정오인 12시를 가리키고 있겠습니다. 의뢰집에 당일 도착했을 때 의뢰집 시계 Y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출발했으니까 이 Y를 기준으로 여기는 11시 30분에 다시 이렇게 오겠네요. 또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갈 때와 같은 길을 2배의 빠르기로 걸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X는 14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Y는 정확한 시간보다 10분 느리게 설정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각주 뭐 별거 없고요. 정상 작동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힌트는 같은 길을 2배의 빠르기로 걸었다는 거거든요. 돌아올 때와 갈 때.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갈 때를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면은 여기는 여기가 알파고 얘가 2알파가 되겠습니다. 속력이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더 빨리 걸은 거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건 맞죠. 자, 이제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없으나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이 걸린 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2시간인데 요 걸린 시간 2알파 플러스 알파 즉 3알파 알파 그리고 1시간 노닥거린 거 플러스 1이 2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파는 몇 분인가요? 20분이겠죠. 그래야 곱하기 3 했을 때 2, 3은 60분 해서 1시간 되고 1시간 노닥거린 거 더해서 2시간이 딱 떨어지니까요. 그럼 알파가 20분이니까 여기 이렇게 잘라서 11시 30분에 출발해서 20분 더해져서 11시 50분 해서 2번 하면 틀리는 겁니다. 정확한 여기 단이라고 해줬죠. 단. 굉장히 난 중요하기 때문에 단이라고까지 써줬어. 그래서 정확한 시간보다 10분 느리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시계가 정확한 시간보다 이렇게 갈 때 느리게 가 있다면 실제 시각은 10분 빠른 겁니다. 그래서 11시 50분일 때 얘는 실제 시각은 12시인 것이죠. 그래서 3번 정답. 그리고 뭐 또 이게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게 시간은 순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뭐 이걸 가끔 역방향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순방향으로 간다라고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역방향을 생각하면 그 다음 좀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뭐 팁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화 테넷이라고 그걸 보시면은 좀 그나마 좀 묘하게 역으로 시간이 가는 게 좀 이해가 잘 가더라고요. 예.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저는 이게 먼저 보이네요. 이런 수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자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가끔 나오는데 내가 자신 있으면 덤비면 됩니다. 그냥 덤벼서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연습을 했을 때 정답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0번 볼게요. 1kg의 왕관을 물이 가득 찬 용기에 완전히 잠기도록 넣었다. 그래서 왕관 넣고요. 넘친 물의 부피. 가득 찼으니까 이게 왕관의 부피인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왕관은 밀도가 20, 10, 9, 8로 되어 있다. 그럼 지금 부피를 모르죠?
부피를 모르고 밀도는 아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선지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주겠죠. 아, 여기 1kg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그램으로 했으니까 1000이네요. 1000으로 했으니까 아, 이게 이해가 그냥 바로 된다 싶으면 선지로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각주도 읽어봐야겠죠. 뭐 쓸데없는, 너무 길면 또 특히 쓸데없는 경우가 많아요. 질량은 금속의 질량 또는 헷갈리게만 만들고요. 자, 기억. 왕관을 금으로만 만들었다. 그러면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은 밀도가 20이겠죠. 20은 부피가 50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는 단위 조심하시고, g이니까 1000g. 이렇게 돼서 이게 맞으면 되는 건데, 요거 두 개 곱해보니까 1000이 맞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 니은 넘친 물의 부피가 80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똑같은 식에서 80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부피니까. 금과 은으로만 만들어졌다면 이라고 합니다. 금이 지금 20이고 은이 10입니다. 그러면 금, 은 이렇게 해놓고 은의 부피가 왕관에 포함된 금 부피의 3배이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1001kg로 이제 딱 제한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거 몇입니까? 8 곱하기 125가 1000이므로 12.5가 되겠네요. 그럼 이게 밀도예요. 밀도. 그러면 이게 가중평균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 20과 은 10의 사이에서 밀도를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가. 12.5는, 그러니까 20과 10을 빼서 10이 나왔을 때 4분의 1만큼 더 가게 됩니다. 그럼 가중평균의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서 총 2.5로 구성된 4칸 중에, 그래서 이게 부피가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나눠봤을 때 12.5, 여기 있는 것이므로 요만큼이 금, 또 요만큼이 은으로 구성된 왕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은의 부피가 금의 부피의 3배인 거 맞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넘친 물의 부피가 역시 80cm이고, 왕관이 금과 구리로만 만들어졌다면 구리가 부피가 또 똑같은 문제예요. 자, 지워주고, 자, 이번엔 구리랑 금을 묶고 있어요. 금의 밀도가 20이고 구리는 지금 세 번째 거니까 9네요. 금, 구리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역시 1000g, 밀도는 여전히 12.5고, 그럼 이 차이 몇입니까? 지금 11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게 여기는 3배 이상이라고 나오죠? 3배 이상. 12.5일 때 여기 구리 쪽에 더 가깝잖아요. 밀도가 더 적은 구리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겠죠. 요렇게.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게 차이가 20, 10이라서 이게 은이라면 딱 3배였죠. 근데 지금 11이잖아요, 차이가. 근데 이 간격이 더 커. 예를 들어서. 그럼 요 시소의 추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돼서 요게 부피면 요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이 시소가 길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요 무게추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구리 쪽으로 더 이동해야겠죠. 요렇게. 그래서 3배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기 이게 하나고 이게 1, 2, 3 있는데 이게 길어졌다. 그럼 무게추 중심도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가중평균에 대한 이해가 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을 볼게요. 리을 자, 넘친 물의 부피가 120보다 이것도 크다면 왕관이 철을 포함하고 있다. 재밌네요. 이게 또 1000g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120이면 그냥 철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요거 곱하기 요거잖아요. 근데 지금 금 20, 밀도 20이에요. 그 만약 순금반 됐을 때는 당연히 되질 않겠죠. 그럼 밀도 10, 밀도 9, 밀도 8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0과 10과 9의 조합으로 요거를 120을 곱하기 해서 1000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9가 들어가는 순간 나가리죠. 그렇게 구리는 없다고 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어, 은으로 돼 있을 수도 없고 순 금으로 돼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나누기가 안 떨어지므로. 그럼 자 20과 금과 은의 배합으로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아까 그 밀도 봤을 때 그럼 밀도는 20과 10의 사이에서 결정되겠죠.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했을 때 요걸 넘어가 버리니까 금과 은으로 되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20과 9. 그러면 이게 아주 극한으로 가서 거의 9에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다 9를 곱해버리면은 이게 넘어가 버리므로 20과 9의 사이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금은 못 들어간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은 10이죠. 10과 9의 사이로도 이걸 곱하기 해서 만들 수 있는 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음도 못 들어간다. 때문에 8에서 9 사이, 8에서 9 사이니까 철과 구리로 만들거나 철로만 만들 수 있나 볼까요? 120cm 이상이니까 철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겠네요. 예. 그래서 철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예, 리을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저도 잘 못하지만 같이 고민해 보면서 저도 실력이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